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하게 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 그리고 이 J리그까지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해드렸던 이 조합들의 연승 기록들로는 방송 화면 보시면 이렇게 또 분류를 해놨습니다. 제가 방송 데뷔했던 첫 해 총 3번, 그리고 작년에 총 4번의 두 자릿수 연승을 또 기록해 주게 되었고요. 요게 단 두 조합으로만 반드시 좀 수익을 냈을 때만 연승으로 카운트 했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 7번에 이렇게 두 자릿수 연승을 또 기록해 줬고, 또 이제 첫 해에 3번, 그리고 둘째 해에 4번 기록을 해줬으니 올해 5번 한번 또 기록해 볼 수가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이제 우리 이제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6일 동안입니다. 지난주 주말부터 총 6일 동안 통합 7연승과 그리고 주간 5연승, 그리고 이 중승부 올킬, 강승부 올킬, 승부 2연속 올킬, 주력 몰빵 이 주간이었죠. 그때 올킬, 그리고 이 NBA 마지막 경기, 전반기 마지막 경기, 요때 이제 역배데이 터졌는데 올 역배데이였는데 나 홀로 또 올킬까지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경기로 세포 올킬을 또 만들어줬고요. 오늘은 2035배 초고 배당이 한번 도전해 봅니다. 그리고 해외 축구 최근에 이틀간 진짜 난이도 극악 정말 어려웠는데 이 중에서도 또 적중 성공해 주게 됐고요. 이제 곧 아스톤 빌라였죠, 어제. 아스톤 빌라가 한 골 때문에 이 75배 고배당도 좀 아깝게 좀 이제 놓쳤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조만간 고배당 구간 해외 축구 시원하게 한번 또 제가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2월 16일 주간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이 생각보다 그 J리그를 많이들 또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J리그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축구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간 경기,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J리그 쪽에 형들이 보니까 시청 기록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J리그 쪽에 형들이 이렇게 쫙 보셨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자, 도쿄 베르디 그리고 시미즈 오늘 경기부터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팀이죠. 이제 23년도였죠. 23년도에 팀 승격 당시에 둘 다 이제 2부 리그 팀이었는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붙었던 팀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도쿄 베르디의 승리로 도쿄 베르디는 승격에 성공, 시미즈는 2부에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시미즈 입장에서 오늘 경기가 이제 복수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양 팀이 그때랑은 조금 이제 성질, 그러니까 팀의 성격이 조금은 바뀐 지금 상황입니다.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완전한 수비 형태의 팀이 됐죠. 그러니까 공격 밸런스로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1부에 승격하자마자 6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 단단한 공수 밸런스로 또 이렇게 홈에서 이제 좋은 홈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승격 후 바로 6위로 지난 시즌 마무리를 했고요.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 잔류를 하게 되면서 깡패가 됐습니다. 시미즈는 2부 리그 사실상 화력으로 이제 1부 뚫고 올라온 그런 팀이고,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에 시미즈가 2부 리그는 다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시미즈가 상당히 또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훌륭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미즈의 어떤 조금의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화력이 워낙 좋았기에 망정이지 이게 수비력이 사실 좋았던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본다면은 시미즈의 그 공격성에 어느 정도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좀 가려진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결국에 도쿄 베르디가 승격하자마자 1부에 잔류할 수 있었고 바로 6위를 찍은 데는 좋은 수비 밸런스가 있었다라는 건데, 결국 일본 리그 특성상 홈 경기에서 수비 지표가 굉장히 뛰어난 팀들은 대부분 원정 경기에서 아무리 공격 라인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기본값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이상은 찍어줄 만한 경기라고 보고 있겠고요. 시미즈 같은 경우에
경우에도 결국 2부 리그에선 깡패였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J리그가 1부랑 2부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시미즈가 어떠한 정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요게 오늘의 핵심일 것 같다. 제가 볼 때요, 일단 양득은 가능해 보입니다. 도쿄 베리드도 그렇고 시미즈도 그렇고 모두 득점은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비에 대한 밸런스와 그리고 1부 리그에 1년 이상 잔류를 해준 팀은 어쨌든 그만한데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난 시즌 도쿄 베리드 잘했어요. 특히 홈 경기에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건 저는 도쿄 베리드 승에다가요, 헨무 그리고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치다랑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오세훈 선수랑 장민규 선수가 뛰게 되면서 좀 유명해진 팀 마치다죠. 장민규 선수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제주로 갔고 오세훈 선수는 이제 남았는데, 뭐 사실 마치다나 히로시마나 둘 다 수비력이 그렇게 나쁜 팀들은 아니에요. 둘 다 좋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3위 그리고 2위를 기록한 팀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빅매치죠. 빅매치 아닌 또 빅매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마치다나 히로시마나 진짜 막 공격 라인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이런 느낌보다도요, 경기 운영을 상당히 좀 잘하는 그런 두 팀들이다 요런 흐름들이고,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수비력은 훌륭한데 다소 조금의 문제점을 꼽자라고 한다면, 사실 뭐 공격이 그렇게 지난 시즌 떨어졌던 팀도 아니긴 하지만 공격 구간에서 지금 오세훈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이 마치다라는 팀의 어떤 공격 패턴이 좀 단조롭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롱볼 위주 그리고 크로스 위주, 세트피스 위주, 그러다 보니 오세훈 선수의 제공권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이 어쨌든 장민규 선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 공백을 유지시킬 만한 뭔가 특별한 영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마치다 조금은 걱정거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좀 기존에 있던 선수들로 조직력을 키워서, 왜냐면 지난 시즌은 워낙 잘했다 보니까 굳이 뭔가 막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도 뭐 조금은 조직력 위주로 아마 갔던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이제 좀 좋은 공격 라인들을 또 영입을 또 잘 하기도 했고 최선을 다했고, 이미 직전 컵 대회 얼마 전이었죠, 비셀곱에 잡아내면서 또 경기 감각 바짝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여기다가 그 히로시마가 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J리그에서 이 팀만이 보여주는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 히로시마가 전반기를 좀 잘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상당히 잘하는 팀입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히로시마가 항상 좀 날이 더워지면은 늘 부진했던 팀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전반기의 어떤 그런 강점들은 히로시마 입장에서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히로시마가 일단 질 경기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일본 리그에서 특히나 이런 2위, 3위 지난 시즌 또 수비별로 좋은 두 팀 맞대결이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 보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스코어 1대2 히로시마 2대1 정도 승리 예상해보고, 요거 전에 히로시마 승리에다가 헨무 그 다음에 오바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게, 히로시마가 은근히 생각보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승리할 때 다득점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뭐 히로시마 오바 정도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J리그 2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J리그 이제 1부 경기가 2경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경기가 3경기가 있습니다. 자, 에히메랑 도야마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맞붙게 될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입니다. 3부 리그에서 이제 2부 리그로 올라온 승격팀이고요. 강점은 이제 공격력입니다. 뒤에 이제 후솔애들 이마바리 같은 경우에도 공격팀이거든요. 이 두 팀이 똑같은 흐름으로 이번에 승격한 두 팀인데, 도야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격력은 강점이 뚜렷한 팀이에요. 3부 리그 어떻게 보면 공격력으로 올라온 팀이니까. 이제 문제는 원정에서 좀 기복이 큽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원정 경기에서도 좀 잘 넣는데 문제는 너무 잘 먹히는 형태의 유형들. 어쨌든 그 에히메 같은 경우에도 얘들도 그렇게 수비가 좋은 팀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난타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J리그라는 어떤 이 리그의 특성상 보통 개막전은 홈 경기들 좀 위주로 또는 무승부 위주로 난타전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홈팀이 공격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름 그래도 요거는 이제 묻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거 에히메가 질
질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득점 일단 첫 번째 오버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무승부 아니면 에임의 역배 쪽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올라온 팀들이 대부분 이제 화력으로만 올라온 팀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개막전에서부터 많은 득점을 넣기는 좀 쉽지 않긴 합니다. 개막전이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이건 에힘의 쪽 이제 무승부, 프렌, 오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J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3부 리그 팀이요. 승격 후에 화력 좋은 팀이 개막전에서 화력 뿜어낸 경기는 거의 좀 손에 꼽긴 합니다. 그건 참고 좀 해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이마바리랑 아키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 J리그 3부에 일진이었어요. 일진이었고 정말 뭐 이 구단 자체가 사실 돈이 없는 구단도 아니기 때문에 뭐 투자도 잘하는 구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팀 자체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화력입니다. 화력. 뭐 어느 정도 프론트진들도 화력이 좋고 돈도 잘 쓰고 공격 라인도 힘이 좋습니다. 3부 리그 일진이었고요. 화력으로 그냥 뚫어버리고 3부 뚫고 승격한 팀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홈 경기를 못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다만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화력으로 보통 3부 리그 뚫고 2부 리그 올라온 팀이 개막전에서 화력을 뿜어낸 경기가 사실 좀 손에 꼽긴 합니다. 결국에 이제 화력이 강점인 팀인데 현실적으로 오늘 화력을 많이 뽑아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꾸역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필이면 여러분들 이게 아키타가 얘들이 라인이 정말 낮아요. 라인 정말 낮고 약간 롱볼 형태, 약간 뻥축구 위주로 게임을 또 풀어나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키타가 이제 원정 경기, 지난 시즌에 그랬지만 원정 경기만 갔다 하면 얘들 무득점하는 팀이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원정 경기에서 한 골도 못 넣는,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가 50%가 넘어갔단 말이야. 결국 아키타의 수비 내용들과 그리고 단단한 어떤 수비 모션들, 그리고 3부 리그 팀이 사실 승격하자마자 많은 득점을 잘 했던 경기들이 없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거야말로 무승부가 아닐까. 그리고 언더사이즈 속에서 그래도 이제 이마바리가 둘 중에 정말 한 골을 넣는다면 그건 이마바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마바리 프랜승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언더 무승부 이마바리 프랜승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이타 사포로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마저도 원정팀 사포로의 원정 경기의 기복이 좀 심각한 팀이죠. 원정 경기 최약체로 지난 시즌 1부에서 2부로 강등된 팀이 사포로입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도 사실상 기대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겠고요. 오이타가 여러분들 홈에서 좀 수비가 좀 칩니다. 좀 치는데 얘네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홈에서 득점이 안 돼요. 그리고 결정력에 대한 문제가 분명한 팀이기도 하고 그렇게 결정력 안 좋은데도 사실 그렇다 할 영입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개막전이잖아요, 여러분들. 요것도 무 한번 캐봅시다. 무승부 언더 오이타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죄다 홈팀들이 다 역배를 받아가지고 그죠? 근데 그만한 뭐 이유는 있긴. 근데 홈팀들이 역배를 받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정팀들이 그렇게 경기력이 좋은 애들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이제 그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다. 자, 그러면 EPL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해외 축구 구간입니다. 자, 리버풀이랑 올버햄튼 구간인데, 자, 여러분 리버풀이 최근에 좀 부진하고 있다고 해서요. 오늘 리버풀을 못 믿는다? 야, 앞으로 우리 형님들 그 어떤 경기도 의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경기라고 보고 있겠고요. 최근에 리버풀이 이제 한 번 지고 한 번 비겼잖아요. 제가 그 두 경기를 모두 예측했거든. 첫 번째 플리머스 전에서는 이제 리버풀을 제가 좀 보긴 했었어도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경기다. 무턱대고 접근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때 그 경기 제가 햄무까지 잡아드리면서 오늘 이거 시원시원한 리버풀의 마이는 없을 만한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렸던 경기였습니다. 명확했죠. 로테이션 돌렸으니까. 그리고 플리머스 최근에 본 폼 보면 또 빠져 올라와 있잖아. 또 홈 경기이기도 했고 리버풀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 어쨌든 공격 기복이 좀 있긴 한데 그게 로테이션 자원들이 좀 극복하기 쉽지가 않았고 플리머스 뽀로골 한 골 집어넣고 경기 운영 잘했고 결국 그러면 질 수밖에 없었고 뭐 역배 15배 터졌고 그런 흐름이었고요. 직전 경기 에버튼 경기는 여러분들 제가 이때 그 프리뷰 명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머지사이드 더비가 이 에버튼이랑 리버풀 맞붙는 게 머지사이드 더비인데 머지사이드 더비가 이제 에버튼 홈구장에서 열리면요 웬만하면 못 듭니다. 또는 오버 뜨거나 2대2 이렇게 제가 심지어 이거 스코어까지 맞췄어요. 2대2 이거 못 뜬다고. 그래서 오반 아니면 무 이렇게 에버튼 2프랭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리버풀이 이제 부진했던 두 번의 이유가 모두 다 이유가 있던 부진이었어. 그런데
오늘 경기는 홈에서 열립니다. 울버햄튼이랑 홈 경기고 홈 리버풀이 심지어 뭐 별다른 지금 문제도 지금 상성에 문제도 없는 구간에서 오늘 그나마 하나 빠지는 게 각포야. 각포 하나 빠지는 게 오늘 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버풀이 울버햄튼을 홈으로 데리고 와서 4경기 연속 울버햄튼 상대 최소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리버풀 승 마인승 오버예요. 뭐 아무거나 골라 잡으십시오. 네, 요건 좀 안정감 있게 가실 분들은 1마헨, 나 좀 도전해보고 싶다 2마헨,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 오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트넘이랑 맨유 경기입니다. 자, 이 라인 잡기가 굉장히 간단했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홈 경기에서 맨유 잘 안 집니다. 문제는 지금 토트넘의 수비, 그러니까 리그 최하위권 수비 내용이잖아요. 맨유도 최근에 뭐 경기력이 좀 아쉽다라고는 해도 아모린 감독이라는 감독의 특성상 스포르팅에도 있을 때 보면은 요케레스 하나 그냥 전방에다 박아놓고 측면에서 빠른 템포 공격했단 말이야. 그게 제가 이거 아모린 감독이 오고 나서 맨유 제가 부진할 거라고 형들한테 그때 예언해 드렸던 게 결국 요케레스 같은 자원이 맨유에는 없는 게 너무나도 크다. 아모린 감독이 사실상 수비가 좋은 감독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모린 감독이 맨유에 처음에 올 때 뭐 수비가 좋다는 평가가 은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의아했던 게 결국 스포르팅에는 요케레스 하나 때문에 상대팀이 라인을 못 올리는 게 컸던 건데 결국 EPL 특성상 빠른 템포의 특성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 이제 아모림도 수비는 안 되지만 이제 뭐 어느 정도 공격의 템포는 좀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형태의 게임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토트넘의 수비라고 한다면 저는 맨유가 일단 이득점을 할 수가 있다. 다만 토트넘도 홈에서 맨유한테 잘 안 집니다. 그리고 언업 기준점 3.5기 때문에 이거는 스코어 2대2 아니면 3대3 정도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바, 그 다음에 무승부, 그 다음에 뭐 역배를 맨유가 받았으니까 맨유 프랜승,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뭐 현실적으로는 가장 적중에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KB스타즈 그리고 우리은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이제 KB스타즈가 하나은행전에서 62대 52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KB스타즈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이제 야투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투 잘 터지면 그냥 이깁니다. 정말 간단해요. 강희슬, 송유나, 허예은 세 선수가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씩 꽂아줬고요. 이제 오랜만에 모에 같은 경우에도 15득점도 해주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라인업에서 가장 중요한 네 선수가 모두 제 밥값을 다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KB스타즈가 이번 시즌 리바운드 밀린 경기는 전패였는데 직전 경기는 리바운드에서 근소하게 밀리긴 했어도 승리를 거뒀다. 역시나 어느 정도 야투 값은 충분히 지니고 있다라는 걸 일단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제 우리은행이랑 맞붙게 되는데 우리은행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수비가 먼저 되어야 되는 팀은 맞습니다. 이 팀도 외곽에서부터 어쨌든 위성훈 감독이 슈팅가드 출신이고 수비가 좋았던 선수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외곽에서부터 어떤 수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겠고요. 우리은행은 득점이 안 나더라도 수비에서 실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또 우리은행 감독 위성훈 감독입니다. 그러다 보니 KB스타즈 오늘 경기 과연 이 야투가 얼마나 오늘도 잡아줄 수 있을지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KB스타즈가 홈 경기에서 우리은행 상대로는 강하기는 한데 문제는 이번 시즌에 KB스타즈가 워낙 이제 주전 의존도가 조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조금의 아쉬운 점이 벤치 라인이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은행 벤치보다도 더 아쉬운 게 KB스타즈의 벤치란 말이지. 결국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은행의 단점은 오늘 경기 딱히 단점으로 작용이 안 되고 반대로 KB스타즈의 강점이 오늘 경기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다 마지막 우리은행은 오늘 경기 승리하면은 조기 우승 확정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은행이 KB스타즈 홈 경기에 좀 약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더라도 전력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은행의 승리 쪽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어쨌든 이번 시즌에 양 팀의 맞대결에서도 5번 맞붙어서 이미 또 우리은행이 4번 이겼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은행 쪽 접근하면서 당연하게 우리은행 승리 쪽을 보면은 KB스타즈의 야투 부진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언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배구입니다.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따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별풍선 터지면은 감사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깔끔하게 갈게요.
자, 한국전력이랑 OK저축은행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격 흐름은 한국전력이 조금은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김동영 선수랑 이제 임성진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인 템포에서 힘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은 맞습니다. 분명 맞아요. 이제 임성진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때 보시면은 나름 50% 이상 찍어줬고, 이제 김동용도 60% 이상을 또 찍어주기도 했어. 자, 어느 정도 좀 패턴이 다양하진 않아요. 굉장히 투박하긴 하지만 충분히 많은 득점을 해내고 있다. 이게 한국전력이 현재 지금 외국인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하는 구조가 바로 이런 국내 선수들의 임팩트가 좋기 때문입니다. OK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 크리스가 워낙 부진을 많이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는 타점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대가 블로커 라인의 힘이 좋을 때 사실상 좋은 타점을 가진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블로킹 라인이 좀 많이 막힙니다. 직전 경기도 보시면은 뭐 블로킹 라인이 11번인가 12번 또 막히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OK저축은행의 강점은 또 블로킹, 범실 없는 서브에다가 블로킹이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서브로 화끈하게 승리를 가져온다라기보다, 점수를 가져온다라기보다도 좀 하나하나 오밀조밀 짜임새 있게 찐득찐득하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결국 이것도 오기노 감독이 부임했던 첫 해의 어떤 그때는 나름 이게 강점으로 작용이 됐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진부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이제 연패를 좀 탈출해줘야 돼요. 지금 6연패이기 때문에 결국 뭐 홈 경기이기도 하고, 오늘 국내 선수들의 집중력 대단할 것 같고요. 반대로 OK저축은행도 사실상 오늘 경기 해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풀세트까지 봅니다. 풀세트 승리까지 보도록 하겠고, 오바 괜찮아 보이고요. 둘 중에 하나가 4세트로 이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외국인이 있는 OK저축은행이 낫지 않나. 왜냐면 뭐 블로커 라인이 한국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가 또 부진할 만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저 프렌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전 일반승 정도 보거나 풀세트 본다면. 자, 다음입니다. IBK 기업 그리고 흥국생명 마지막 경기인데 뭐 이거는 사실 더 볼 게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 일단 뭐 빅토리아, 여기 IBK 기업은행은 이제 하나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빅토리아 위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기 이제 이성용 선수나 그다음에 황민호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빅토리아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긴 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보시면 또 IBK 기업은행이 또 수비력도 좀 안 나오기도 해요. 수비도 계속 흔들리고 있고 범실도 많아지고 있고 리시브도 워낙 불안하기도 하고, 흥국생명은 이제 워낙 좋았던 이제 라인업에서 투쿠코라는 외국인 자원까지 데려오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불씨를 확 붙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건 뭐 서브, 블로킹, 공격력 뭐 웬만한 부분에서는 흥국생명 정말 압도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전력 차이의 어떤 그런 구성들을 생각해보면 이건 흥국생명의 압도적인 승이 맞긴 한데, 홈 경기에서 IBK 기업은행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끈적한 어떤 그런 세트 라인들, 그리고 빅토리아가 타점이 낮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한 세트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그리고 IBK 기업은행이 홈 경기에서 나름 그래도 수비값에 안정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한 세트 정도는 기업은행이 딸 수가 있다. 다만 기업이 한 세트를 딴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이제 언더오버가 172.5점대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4세트까지 간다고 계산을 봤을 때 따라오는 팀이 무조건적으로 18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버리는 세트가 무조건 한 세트가 나와버리면은 이거 은근 170점 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전력 차만 놓고 보면은 한 세트는 따는 건 맞긴 한데, 딸 수는 있긴 한데 이게 매 세트마다 비빌 수 있는 전력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요건 흥국생명 승에다가 마헨승, 그 다음에 언더까지 요런 식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오늘 주간 전체 경기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뭐 J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EPL도 제가 어제 그렇게 해배추고 어려웠는데도 제가 이제 복귀 후에는 EPL, EFL, 그러니까 잉글랜드 리그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적중에 좀 성과 냈죠. 뭐 어쨌든
어제 또 이제 국내 경기는 제가 올킬 내드리기도 했고요. 마음에 드시는 골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혹시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아르마다 77777 요거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데이터표 받아보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숲TV 놀러 오시면 제가 또 전체표도 보여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